우리 일상을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 전해드립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위기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정책을 세울 때 무엇이 중요한지, 과거에는 어땠고 앞으로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많은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난민의 삶에 집중한 사람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책 난민 경계의 삶의 저자 김아람 씨. 저자는 해방 후 1960년대까지 난민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유엔에서 규정하기로 사실은 국적이 없는 상태의 난민, 국가 내에서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국내 난민 또는 실향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현재도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한국전쟁 때 540만 명 이상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피난민 상태에 있었고요. 그 규모는 당시 한국의 남한에서 인구가 2천만 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4분의 1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난민 상태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방 후 많은 난민이 발생하자 정부는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특히 주거와 식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농촌 정착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50년대에는 난민정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됐고 5.16 쿠데타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귀농정착 사업, 또 자활정착 사업이라는 사업으로도 진행이 됐습니다. 60년대까지도 자조정착사업 또는 자조근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정착사업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실은 땅이 아니었던 곳, 즉 농지가 아니었던 곳, 그래서 임야라든지 황무지 또는 바닷가의 경우 갯벌 같은 곳을 이분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개간하고 간척을 통해서 새롭게 농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난민의 상태에 있던 분들이 이 농지가 아니었던 곳에 가서 경작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농지가 사실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분들이 스스로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정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난민들이 책임져야 했던 건데요. 60년대 전반에 이르러서는 도시의 불황인들이나 또는 여성들을 강제로 이 사업에 동원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서산 개척당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서 원조물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지만 그와 다르게 이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농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거나 또는 그 계량비를 인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난민들. 저자는 이 점이 당시의 농촌의 기반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전쟁 후의 전후 복구라든지 전후 재건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시면 공장을 세운다거나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50년대는 계속해서 농업이 주 산업이기도 했었고 수백만 명이 사실 피난 상태, 난민 상태에 있다가 새로운 땅을 만들고 특히 그래서 개인과 가족 단위에서 자기의 삶을 정착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당시에 농촌에서 또는 농업에서 그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중요한 전후 그 재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난민 경계의 삶은 해방 후 1960년대까지 난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농촌 정착 문제를 담은 책입니다. 책은 해방 후 196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난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급격한 변동 속에서의 난민 발생 과정과 국가의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거 정부의 농촌 정책 사업을 되돌아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농업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제 책에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담겨 있는데 전국 각지에 있었던 사업장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책에도 담겨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과연 사업이 있었는지 마을의 역사와 함께 좀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당사자분들의 경험을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즐겁게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 식량위기 대한민국은 UN 기후변화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식량난의 문제점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곡물의 80%를 수입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요. 때문에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받을 타격은 매우 명확합니다. UN 기후변화 전문가인 저자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것과 식량 안보를 준비하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의 위기로 꼽았는데요. 기후변화에 맞서 식량 위기를 헤쳐나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책 사회적 농부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촌 공동체를 탐방하며 우리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대안을 찾아보았는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민들은 전체 경제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국가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 국가 국민들은 농부들이 자존감과 자부심을 지키며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공동체의 붕괴 등 불안하고 불안정한 농업 현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법을 찾는다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소개해드렸습니다. MBS 김현정입니다.